다가올 통일 시대,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 네 번째 시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함께 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통일 클래스에서 예. 한 번도 음식에 관한 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셰프님이 오셨는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북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신비감하고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네. 특히 남쪽 음식, 북쪽 음식, 북쪽이 남쪽 음식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다른가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셰프님이 가지고 온 오늘 이 네 번째 강연에 이 키워드는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는 냉면과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거죠? 행복해지는 키워드네. 아니 냉면 외교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겠어요. 2018년 그 정상회담 때 많이 언급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냉면은 좀 한국냉면, 평양냉면 이런 게 서울 생각은 냉면 나는데 돼지국밥은 사실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차차 해볼 건데요. 북한 음식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고 네. 북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 음식의 대표 음식 냉면이 최고죠. 그중에서도 평양냉면을 가장 높게 치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외국인들은 이 냉면을 약간의 혐오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알파고는 어때요? 좀 냉면? 일단은 이제 저는 튀르키예에서 왔잖아요. 네. 튀르키예에서 이제 음식이라는 건 무조건 따뜻해야 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서 무슨 음식이 작았냐, 이거 음식이 아닌데 음식이라고 먹이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 좀 극단적이에요. 100도 이상으로 끓거나 0도 이하로 얼어버리거나. 얼어버려야 돼. 아니 그런데 그래서 살얼음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 그 평양냉면이 되게 인기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냉면하면 벌써 우리 에피소드가 엄청 많잖아요. 돼지국밥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소울푸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냉면하고 돼지국밥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때보다 언급량이 일단 엄청 많아가지고 상당히 재밌었는데 근데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맛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면 맛집 어디 있느냐. 이제 재밌는 게 고기랑 밥이 나와요. 불고기에다가 냉면 먹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곁들여 먹는 걸로서도 상당히 이제 냉면이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에 대한 검색량, 언급량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평양냉면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평양냉면에 대한 언급량이 함흥냉면보다 약 3배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세 배일 줄 몰랐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국밥 하면 바로 붙어서 나오는 키워드가 딱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부산 정확합니다. 좀 흥미로운 게 돼지국밥은 8월에 언급이 많아요. 이열치열하는 건가? 어떤 것 알았다. 때문에? 이거 알았다. 어떤 것 뭐요? 같아요? 휴가철에 부산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때 좀 많이 가서 역시 야. 이 엄청난 이 맞지 않습니까? 인사이트를 갖고 똑똑하다. 계신 정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휴가 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돼지국밥과 부산이 도대체 무슨 유래야?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으세요. 이게 어떤 유래일까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어서 네. 저도 오늘 그게 좀 셰프님 듣고도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강연을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평양냉면이 힙스터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잖아요. 가게 줄 서서 먹고 네. 인스타 이런 데 올리고 하는 게 최근에 유행인데 생각해 보면 그 남북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음식이 또 냉면이고 돼지국밥이기도 한 거죠. 그게 그 아픔의 내력을 찾아가 보면 이 음식을 더 우리가 잘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고통이나 그런 데 공감할 수 있는 내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해보고자 해요. 갑자기 굉장히 신났다가 또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냉면과 돼지국밥은 과연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통일 클래스 네 번째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수를 내려먹는 걸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문서에도 되게 냉면 얘기 많이 나오고 고려시대 때도
그 기록이 있어요. 김준근이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이에요. 기록화를 남기신 거. 그림 화제는 국수 내리는 모양, 국수를 국수 누르는 내리는 모양. 모양. 당시에 보면 저렇게 누르고 내린다는 건 뭐냐면 압출식 국수예요. 저렇게 왜 압출을 하게 되냐면 메밀면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밀가루보다 메밀을 훨씬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저 그림을 잘 보면요. 매달려 계신 분이 있죠. 네. 왜 매달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압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맞아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체중을 실어서 당신 체중의 100% 이상을 실어서 푸슉 하고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 밑에 노즐이 달려 있어서 여러 가닥의 국수발이 저렇게 밑으로 삶는 가마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오른손으로 넣으면서 푸슉 하고 내려갈 때 왼손으로 아주 신나게 열심히 적고 계시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붙지 네, 말라고. 맞아요. 하려고. 예. 밀가루 국수는 탄력이 좋아서 그냥 넣어도 서로 붙지 않죠. 근데 저 국수는 탄력이 적어서 들러붙어 버려요. 아. 저 그림을 잘 보면 식당의 일부예요. 옛날에 술을 마시면 그다음에 냉면이나 국수를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을 선주후면은 우리 음식사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냉면 광들의 시대가 됐잖아요. 막 힙스터들이 많고 면스플레인이 막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배워서 퍼뜨리고 있는 게 선주후면. 먼저 술을 먹고 그다음에 면을 먹는다. 근데 그 빅데이터에도 나와 있잖아요. 밥, 고기, 냉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고기에 보통 술 드시고 냉면 드시는 게 그게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아. 냉면 하면 사실 여름에 이제 많이들 먹는데 원래는 이 냉면이 겨울에 더 많이 찾고 겨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식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건 냉면의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가운 김치 국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치. 그래서 옛날 기록을 보면 설설 끓는 아랫목에서 엉덩이를 찢으면서 차가운 김치 국물이나 동치미에 마른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오, 그런 먹는 듣기만 해도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 출신의 어른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시내에 가서 냉면집을 가면 지금 살아계신 평양 실향민들이 연세가 80대, 90대인데 그 당시엔 어린이였잖아요. 그래서 가면 그 안에 어른들이 빼곡히 몰려있고 외풍이 심해서 코는 시린데 거기 막 절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었던 것을 회고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동치미를 먹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맛있는 동치미는 겨울에 생산되죠. 김치 국물도 겨울에 맛있죠.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김치 냉장고가 없고 하니까 또 얼음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었던 게 맞는 거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더 있어요. 메밀은 보통 11월 달쯤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겨울에 냉면 만들어 먹을 때 서로 궁합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근데 이 냉면의 역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던 음식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양은 물론이고 서울 여러 지역에서 냉면을 먹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록들이 많이 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나 그런 영상물로 당시 냉면을 먹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공공의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원래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예. 사진. 우와. 이 그림은 당시에 여류 화가죠. 여성 화가로 유명했던 나혜석의 작품이에요. 예, 신문 사파도 그렸던 거죠. 전동이라는 식당에서라고 사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전거로 냉면, 설렁탕 이런 것들을 배달했던 거예요. 저분들 시급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정도면 전문 기술이 예, 맞습니다.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한 손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나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고요. 와,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 기사에 오. 뭐랄까 휴지통 같은 기사로 나오기도 했고 시급 때문에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냉면 배달 부라고 그때 그랬죠. 냉면 배달부가 다 와. 단결을 해서 평양 같은 데서는 야 파업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파업을 실행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요. 인천의 냉면이 워낙 유명해서 서울까지 배달을 했다라는 그런 와, 엄청나네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폐허가 된 도시예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가게가 다 없어져도 냉면을 팔았어요. 이 건물에 막 다 폐허가 됐는데 냉면을
팔고 있는 거죠. 그만큼 냉면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려운 음식이고 그런 폐허의 상태에서도 냉면을 먹으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열망, 냉면 광들 네, 그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당시 북한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서 이주해 온 곳이 대한민국이 어디죠? 바로 부산. 부산에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냉면 문화를 되게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부산이 지금 서울과 함께 냉면의 메카, 남쪽에서 두 냉면의 메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냉면이 되게 흥미로운 건 피난민들의 이동 루트랑 좀 비슷해요. 예. 잘 보면 그 냉면이 유명한 곳은 서울, 수원, 평택, 천안, 대전,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 이런 식으로 루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밀리게 되면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선과 거기에 실향민들이 냉면집을 열었던 선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동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 적당한 곳에 그냥 눌러 사시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밀면이랑 냉면이 같은 거예요? 부산에 냉면이 유명한 건 실향민들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메밀을 구하려고 보니까 메밀이 많이 없어요. 메밀은 추운 곳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전쟁통에 메밀의 설사 있을지언정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데 그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미군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다량의 밀가루를 원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5년도 이후에. 그 밀가루 가지고 무엇을 해 먹을까? 칼국수 해 먹고 수제비 해 먹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실향민들이 거기서 야 이걸로 냉면을 하면 되겠다. 거기서 탄생한 게 바로 밀면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카테고리가 냉면, 그 안에 부산 밀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 남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 화해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게 냉면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평화의 상징하면은 비둘기 맨날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평양냉면 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빅데이터 결과로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평양냉면이 대세가 된 것은 순전히 땡땡땡땡 때문이다. 뭘까요? 백종원. 네 글자래잖아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백종원님, 남북한 정상. 비슷해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남북회담. 정답입니다. 그때 보고 약간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거기서 냉면 먹고 아, 북한 가서? 대동강 한 잔 딱 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언급량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최근 한 3년 동안 평균 1년 정도에 그 평양냉면 관련 언급량이 한 5만에서 6만 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에게서 2018년 4월 27일 유독 그 하루에 탁 튄 그날 하루 언급량이요. 12,845건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하고 5월에 평양냉면 언급량을 합치면 거의 6만 건 정도. 그러니까는 다른 해 1년치가 와. 1년치 이상이 딱 그 두 달에 나온 거죠. 두 달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남북회담이 북측에서 제공한 음식이 북쪽이 민족의 자랑, 평양의 자랑스러운 음식이 바로 평양냉면이잖아요. 그렇죠. 냉면을 만찬장에 또 회담장에 내놓으면서 크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죠. 특히 판문점에 냉면을 날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제조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날 때 그 냉면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공개되면서 북한 냉면의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환상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실은 더 놀라운 건 이미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70년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남쪽, 북쪽으로 사람이 오가고 했는데 북쪽에 가면 거기서 냉면을 대접했던 거죠. 아니, 저 좀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실 면수 플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평양냉면에는 식초, 겨자, 뭐 고춧가루 그런 거 넣는 거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면수 플레이 하셨는데 거기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야, 그 북한에서 우리가 가서 먹는데 실황으로 막 중계되고 그 SNS로 보내고 했잖아요. 예. 그때 아이돌 그룹 중에 유명한 레드벨벳이라고 네. 하는 분들이 거기 초대돼서 맞아요. 그분의 SNS에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냉면에 빨간 양념도 올려 먹고 식초 겨자도 쳐서 먹고 거기에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사원들이 이렇게 여기에 식초하고 겨자랑 쳐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찐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 서울 사람들 특히 미식가들이 냉면집에 갈 때 오랫동안 그런 말들이 회자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겨자 치면은 하수야, 고수는
평양냉면에 식초, 겨자 같은 거 치는 거 아니고 맞아. 그냥 먹어야 돼. 그대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뭔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평양 출신의 할아버지한테 가서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식초를 치고 게자를 쳐서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은 미식가가 아닌데 했더니 무슨 말이야. 옛날엔 다 그렇게 먹었지. 이렇게 아. 김치도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먹기도 하고 땡초가루를 넣어서 먹는 것도 냉면을 먹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북한에서 냉면은 오랜 기간 동안 겨자랑 식초를 치는 게 더 정설이었다고 북에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다만 남쪽에서 일부 미식가들 사이에 식초 겨자를 치지 않는 거다라고 퍼져 있었던 것이 좀 특이하고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냉면은 그렇게 안 쳐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떤 문화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고립돼서 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식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화제가 된 게 있었다면서요? 냉면이 뚝뚝 끊어지는 게 원래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우리가 미식가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메밀이 많으니까. 메밀은 찰기가 없어서 입술로 끊어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쫄깃쫄깃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면은 희수무례하고 휘고 약간 회색이 도는 그런 메밀면이어야 정상인데 근데 북한의 냉면 보니까 평양냉면이 색깔이 까만 거예요. 아. 거기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된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궁금해. 통일부 자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든요. 그걸 봤더니 놀랍게도 옥류관 주방장의 회고와 반성문이 실려 있는 거예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냉면을 잘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제대로 메밀을 많이 넣고 만들지 못하고 그냥 녹막가루, 전분, 감자 전분을 넣으면 냉면 색깔이 까매지거든요. 그걸 많이 넣어서 정말로 송구하다라고 반성문이 실려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북한 잡지에 실린 거죠? 북한 그게?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걸 제가 찾아내면서 그 얘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메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감자 전분을 많이 썼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건 당시에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확인해 봤더니 고난의 행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과 한발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긴 시간 동안 식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때 식량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러니까 메밀을 농작물을 짓고 이럴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냉면을 만들 때 구하기 쉽고 많이 생산되는 감자 가루 전분으로 만들면서 냉면이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냉면이 까만색으로 바뀌었는데 먹다 보니 길이 들고 이것도 먹을 만한데 그러니까 사람의 입맛의 관습이 바뀌게 된 거죠. 사실 오래된 분단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돼지국밥은 어떤 겁니까? 이북 사람들이 많이 피난 와서 살았던 부산의 돼지국밥은 이북 실향민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음식이라는 설이 강력해요. 제가 여러 국밥집을 가봤더니 예. 이북에 내려온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고 며느리에게 전수돼서 국밥을 만드는데 피난 와서 만들어서 이북에서 조리법대로 했다 이런 증언들을 여러 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북에 국밥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부산의 그런 음식 문화사를 정리할 때 이북 유래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북한 이주민들 그분들이 식당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어떤 한 지역에 있던 분들이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에 가게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식당이죠. 우리도 외국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되게 식당업을 많이 맞아요. 하죠. 그다음에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1884년 이후에 와서 많이 했던 장사가 바로 중국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을 많이 먹게 된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왔던 중동 사람들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장업이 그거잖아요. 케밥. 맞아요. 이건 케밥. 어디나 가면 안 변하는 맞습니다. 원리네요. 음식을 만들어 팔기가 비교적 쉽고 또 거기서 현지인에게 어필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음식 장사를 많이 했는데 돼지국밥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셰프님은 처음 이거 돼지국밥 맛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부산에 갔는데 거의 맑은 국물에 냉면 육수 같은 국물에 고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잘못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먹는데 이게 묘하게 냉면처럼 처음에 바로 확 오는 건 없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게 바로 부산식 그렇구나. 돼지국밥이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돼지국밥 육수가 혈관에 흐른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 출향 인사라 그러죠. 그 지역에서 이주해서 살면 부산식 돼지국밥이 없는 게 너무너무 괴롭대요. 아, 정말요? 실제로 그 정도구나. 서울에 부산식 돼지국밥집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순댓국밥이라고 하는 강력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지금 북한에서도 돼지국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일단 답을 먼저 드리면 예. 있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거기. 그걸 어떻게 먼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예.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이주민들이 식당을 차리면 예. 그 메뉴에 돼지국밥이 상당히 많아요. 이름이 그냥 돼지국밥이에요. 부산처럼. 여전히 인기가 많겠네요, 돼지국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주로 고기가 귀하니까 특별한 날, 북한의 명절이 여러 개 있죠. 뭐 당창건일, 뭐 군대가 만들어진 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뭐 탄생일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고기가 공급이 돼요. 그걸 갖고 집에서 국밥을 끓여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역사적으로 국밥의 민족이잖아요. 네. 왜냐면 아궁이가 있으니까 고기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국물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고 또 주막이라는 형태로 국밥을 널리 팔았어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유명했던 설렁탕, 해장국 이런 음식도 소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막 먹었을 것 같지만 거기도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를 넣고 푹 끓여서 뼈도 넣고 내장 넣고 그렇게 스튜처럼 먹는 게 원래 서양 고기 먹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밥의 형태로 발달했던 거죠. 얘기 듣기로는 셰프님이 북한식 조리법을 그대로 해서 북한 돼지국밥을 만드신 적이 있다고. 한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북한과 거의 실시간으로 예. 그쪽에서 그 공훈 요리사가 국밥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 한국인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 재미동포 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조리법을 전해 듣고 이쪽 제작팀에게 전해주면 제가 그거 갖고 만들어 본 거예요. 우와. 지금 우리가 먹는 국밥과 거의 유사한 국밥입니다. 다만 좀 맵게 맵겠네요. 보이는 국밥에 다지기 넣어서 팍 저으면 빨개지잖아요. 그 조리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돼지 뼈 붙은 돼지고기를 그대로 넣고 푹 끓여라. 그다음에 충분히 끓면 뼈를 추려내고 고기를 꺼낸 다음에 고기를 따로 두고 뼈는 계속 끓여라. 그게 다 우려지면 거기다 간을 하고 고기를 얇게 저며서 넣어서 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먹는다. 이게 국밥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국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북쪽에서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재현해 보니까 똑같았고 이게 재현한 데가 어디냐면 부산의 돼지국밥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들어 보시더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서 이게 민족 음식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셰프님 그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드신 적도 있고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한번 북한식으로 만들고 드셨는데 맛이 좀 약간 비슷했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예, 해보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의 식당 가서 돼지국밥을 파는데 먹어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순댓국보다는 오히려 부산의 돼지국밥과 북한의 음식이 더 가까이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부산의 돼지국밥은 북한 이전설이 상당히 영양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굉장히 막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약간 전율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조리법만 갖고 만들었는데 드신 분들이 옛날에 먹던 돼지국밥이랑 비슷하네 이런 평가가 나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분단되어 있고 서로 교류를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음식에서는 민족의 입맛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북한 음식이 남쪽에서 유전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그 음식을 우리가 즐기고 먹는 것이 바로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가는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음식이라는 건 남북을 이어주는 정서적으로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시에서 예전에 남북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고 그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제가 장려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냉면을 서울 냉면을 우리가 먹고 있는 냉면을 북쪽과 교류를 하자. 평양과. 그 옛날엔 축구로 경평전을 했거든요. 서울 평양 축구.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 하고 평양에서 한 번 했죠. 서울도 이미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지만 서울식 냉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갖고 북한에 가서 우리도 선보이고 북한 냉면을 여기 와서 그쪽 요리사들이 선보이는 이런 방식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남북을 계속 이어주고 희미하게 이어주고 있고 그것이 실제 먹어보면 어떤 사람이 먹어도 이건 우리 음식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분단이 고착화되고 길어진다면 그런 희미하게 이어져 있는 끈들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고리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순대랑 김치도 굉장히 자주 먹는 음식인데 그런 것들도 분단이 좀 오래 지속되면 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음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순대랑 김치거든요. 그러니까 순대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먹고 북한에서 원래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실향민들이 또 그것을 우리 많이 퍼뜨려 온 게 북한 순대이기도 한데 점점 분단이 오래되면서 연결끈이 점점 약해져요. 김치도 평양에 우리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중국의 여러 지역들 다 동남아 지역에 북한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김치를 먹어보면 점점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분단이 너무 길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분단이 더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음식을 먹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언어가 이질화되고 그 젊은 세대일수록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분단이 벌써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다 보면 언어와 음식 이런 것들이 같이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먼저 또 활발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통일 이전에 충분하게 교류를 해야 되겠다. 통일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음식에서도 그런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족 동질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들을 더 찾아서 먹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오늘 좋은 강연해주신 셰프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연자분들과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